주말엔 더 분주해집니다. 평일에도 분주하지만 주말에는 설레고 들뜬 마음들이 모여 더 복작복작하고 왁자지껄해지는 곳. 이곳은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비즈니스의 연속인 출장까지 고속도로는 우리 일상의 지름길이 되어주는데요. 그 길 위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지난 한 주간의 답답함을 단번에 날려줍니다. 또 시원하게 뻗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다 보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저절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뿐인가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주말의 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고속도로가 아닌 방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스피디하게 달릴 준비 해보시죠. 미르의 프리스타일은 바로 지금 음악의 가속 페달 힘껏 밟아 봅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로 12월 13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르입니다. 주말이 되면 북적이는 곳 고속도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60개가 넘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죠. 한국도로공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만 51개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도로를 포함하면 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 주말이나 명절 때가 되면 꽉꽉 막히죠. 이럴 땐 그 유명한 무한질주 고속도로, 독일의 아우토반이 생각나잖아요. 속도 제한도 없고 요금도 없는 아우토반에서 달리면 얼마나 신이 날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해보는데요. 아우토반은 1932년에 처음 개통됐다고 하니까 벌써 9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바로요. 1968년 12월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고속도로의 역사도 결코 짧지 않은데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발전과 함께 해온 고속도로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보면서 오늘도 미르의 프리스타일과 함께 음악의 고속도로 달려보시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레이가 피처링한 박재범의 노래입니다. Drive. 박재범 피처링 그레이의 Drive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4828님 문자부터 봐볼게요. 미디 오랜만이에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때는 오히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 와, 갓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오히려 몸은 피곤해도 기분은 좋으시다고. 좋습니다. 우리 4828님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9178님 문자 봐보겠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다닌다고 등록해놓고는 매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네요. 잔소리 안 하려고 겨우 참고 있어요. 남편분이 운동을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나가면 정말 짜증이 나죠. 뭐 내가 나 좋으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남편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다니라고 한 걸 텐데요. 그죠? 근데 잔소리 안 하고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 보니까 우리 9178님도 내공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바로 대본에 잔소리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간 그래도 계속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응원해 주시고요. 운동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뭔가 운동을 갔다 오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유도해야 될까요?
아무튼가 우리 남편분이 운동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6542님 문자입니다. 연애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좋기는 한데 이제 슬슬 혼자서 쉬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있거든요. 30 후반에 시작한 연애인데 저도 젊기는 젊네요. 지금 연애 시작하고 3개월째인데 너무 계속 매일 만나니까 좀 나만의 시간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예.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0 후반에 시작한 연애라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어렸을 때처럼 매일 만나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그런 연령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6542님이 저도 젊긴 젊네요 하시긴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무튼간요. 저는 6542님 마음 이해하고요. 그 여자친구분도 아마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잘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서로 지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페이스 잘 조절하셔서 예쁜 연애 오래 하시길 바랄게요. 또 다음에 1093님이 얼마 전에 티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강경 커피파인데요. 그래도 하루에 한 잔씩 마시다 보니까 그 향긋함에 중독됐어요. 미루님께도 강추할게요. 라면서 커피파인데 이제 티파로 옮겨가셨다고 A cup of tea. 예, 영국식 발음으로 A cup of tea. 예, 그래요.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차로 한번 바꿔보시죠. 카페인 없는 차로. 좋습니다. 저도 그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430님이 제가 예전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 됐는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사하면서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해요. 중고라도 열심히 뒤져봐야죠. 신청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 하셨는데요. 그 책 꼭 찾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어디서라도 구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2430님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2430님이 신청해 주셨던 김범수의 보고 싶다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1658님의 신청곡이었던 이기찬이 부른 우리 그만 아프자였습니다. 1658님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생인 아들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후에는 아내가 걸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걸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겠죠? 우리 그만 아프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마지막이겠죠.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네. 1658님 가족 모두 올 겨울 내내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길 바라면서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 건데요. 다음은 1321님입니다. 언니, 저 면접 잘 보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 이제 곧 새로운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거든요. 제가 필기시험은 자신 있는데 면접 같은 건 너무 어려워요. 유유. 면접을 잘 보는 방법. 면접. 결국은 이 필기와 다른 게 뭘까요? 면접은. 이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 면접 보는 분에게 나를 잘 어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기세인 것 같아요. 뭐든지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여러분 기세로 밀어붙이십시오. 자, 그러려면 일단 나 자신에게 좀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기세도 좀 생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321님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속성을 한번 좀 배워가 보시길 바라면서 면접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7948님의 문자 봐볼게요. 이제 곧 고향 친구의 결혼식에 갑니다. 저는 그냥 양복 한 벌 입고 가면 되는데 아내는 뭘 입고 가야 할지 엄청 고민합니다. 그 모습이 설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긴 뭐 애 키우다 보면 평소에는 꾸미고 외출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셨어요. 항상 그러겠네요. 이런 결혼식 갈 때 꾸미죠. 언제 꾸며요, 그죠? 아내분이 결혼식 때문에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게 너무 설레어서 설레어 보인다.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7948님께 귀여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나들이 다녀오는 기분으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또 고향 친구분 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자, 6427님이 요즘 단발이 유행이라고 해요. 저도 잘라볼까 한 달 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발로 잘랐다가 삼각김밥 돼서 한동안 우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그러면은 단발을 자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삼각김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약간 우리 그 6427님의 두상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는데 이게 유행이라고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게 다 다르니까요. 6427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3827님이 김준선 씨 아라비안 나이트 신청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네요. 저도 지니가 필요해요. 유유 하셨고요. 2043님 신청곡 김부용의 풍요 속의 빈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볼게요. 먼저 김준선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고민은요. 2159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야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침밥은 늦잠 자느라 못 먹고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대충 챙겨 먹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고 나면 자꾸 먹게 돼요. 저녁밥을 먹은 뒤에 후식도 먹어야 하고요. 과일도 먹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치킨도 배달시켜 먹고요. 이게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밤에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2159님의 그 고민 사연에 이미 딱 나와 있네요. 아침밥은 늦잠 자느라 못 먹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침밥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아침밥을 먹고 저녁을 굶는 사람, 아침을 굶고 저녁에 먹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저녁 먹는 사람이 더 찐대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일단 꼭 챙겨 드시고요. 이 챙겨 드실 때 웬만하면 저는 그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먹는 끼니가 그다음 두 번째 끼니, 세 번째 끼니에 영향을 준대요. 첫 번째 끼니에 너무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제가 갑자기 무슨 의사 선생님 같죠? 첫 번째 끼니에 너무 단순당을 섭취하면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계속 단순당이 땡긴대요. 그래서 첫 번째 끼니를 일단 좀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그리고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끼니 때는 그때도 이제 조금 절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단 아침밥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녁에도 그래도 후식이 땡길 수 있어요. 그럼요. 저녁만 되면은 유달리 더 먹고 싶죠. 모든 음식이 아침 때보다. 자, 이때도 단순당 위주보다 또 치킨 이런 것보다 삶은 달걀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삶은 달걀. 많이 못 먹게 되거든요. 근데 또 단백질이잖아요. 양질의 단백질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포만감도 주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야식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삶은 달걀 추천드리면서 우리 2159님이 꼭 이 식단 관리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장미여관이 부른 마성의 치킨 듣겠습니다. 장미여관이 부른 마성의 치킨 듣고 왔습니다. 치킨은 마성이긴 해요. 그 유혹이 너무 센데 그래도 어떡해요. 절제하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길 바랄게요. 우리 방금 사연 보내주신 2159님.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순서 프리스타일 상담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민이 또 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5141님의 고민입니다. 여동생이 엄마의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자고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원하시는 거 고르게 하자. 이렇게 호기롭게 큰 소리 쳤는데요. 생각해보니 엄마를 사드리면 장모님도 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동생이 엄마에게 사드리자고 골라온 가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큰 소리 쳐놓고 안 사드릴 수도 없고 양가 어머님 모두 사드리자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우리 엄마는 안 사줘도 돼. 이런 말은 또 안 하더라고요. 하긴 두 분 다 사드리는 게 맞긴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 자식으로서 이럴 때 정말 슬프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주머니 사정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 한번 챙겨드리면 상대방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돈이 배로 든다고 하니까 이거 더 힘들죠. 예. 제 생각에는 우리 5141님이 자존심은 일단 내려놓고 여동생에게 솔직하게 이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가방 사드리는 거를 1년 정도 미루자고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적금을 드세요. 그러면서 돈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이게 부담이 느껴진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줄 때도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껏 선물하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좀 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여동생분이 미혼이라면 지금 5141님의 사정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5141님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여동생분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그 선물 사실 때도 백화점 가서 사시는 것보다 직구로 사면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5141님의 고민 사연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번에 노래 2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김장훈이 부른 슬픈 선물, 그리고 은지원이 피처링한 K-윌의 노래 선물, 이렇게 2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장훈의 슬픈 선물, 그리고 K-윌 피처링 은지원의 선물, 이렇게 2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6428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듀스의 Rise. 이 시간 첫 번째 차트는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10입니다.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최신 인기 가요들의 대열전,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10위는 지난주 8위로 데뷔했지만 이번 주에는 2계단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보이그룹 라이즈의 페임이 차지했고요. 이번 주 첫 번째 차트 루키가 등장을 했습니다.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겨울 시즌송을 발표했어요. 김민정 씨의 히트곡을 커버한 하얀 그리움이 9위. 지난주 7위에서 한 계단 살짝 삐끗한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는 8위였고요.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신곡으로 팬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고 있는 태연의 인사가 7위로 처음 차트에 데뷔했습니다. 태연 씨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순위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6위. 이제 완전히 자타공인 천재 뮤지션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죠. 악뮤에서 오빠를 맡고 있는 이찬혁의 솔로 히트곡입니다. 멸종위기 사랑이 한 계단 상승하면서 5위로 뛰어 올랐고요. 4위부터 1위까지는 지난주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비치가 노래하고 이무진 작사 작곡해서 화제를 모았던 타임캡슐은 4위. 데뷔 후 첫 번째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감격의 걸그룹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은 3위.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이 화제성으로 2위까지 단번에 올랐지만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가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화사의 Good Goodbye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우우. 네, 12월 둘째 주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10 만나봤는데요. 8년차 걸그룹 프로미스나인과 솔로 데뷔 10년차 가수 태연 씨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차트에 활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프로미스나인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송을 가지고 왔는데 그 유명한 김민종 씨의 하얀 그리움을 리메이크했다고 해요. 보통 걸그룹이 남자 솔로 가수 노래 커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아주 용감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반응을 보아하니까 그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되면 하얀 그리움이라는 명곡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프로미스 나인의 하얀 그리움, 태연의 인사, 그리고 화사의 굿 굿바이까지 세 곡 듣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하얀 그리움, 태연의 인사, 화사의 굿 굿바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의 음악 보물상자 열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5년의 차트에는 어떤 보물들이 들어있을지 기대해보면서 95년 12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보물상자를 열어봅니다. 먼저 10위는요.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노래죠. 김추자 씨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조관우의 님은 먼 곳에. 허스키한 감수성으로 노래하는 가수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는 9위에 자리했고요. 8위는 싱어송라이터 유영석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노래였죠. 화이트의 그대도 나 같음을. 듀스에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이 7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6위는 미성과 탁성의 데뷔를 들려줬던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그 당시 정말 풋풋하고 잘생기셨었죠. 김원준의 당당한 고백송 넌 내 거가 5위였고요. 노래방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눈물을 훔치게 했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노래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가 4위. 3위는 90년대 최고의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김현철의 나를. 2위는 90년대를 대표하는 허스키 브라더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그리고 1위는요. 90년대 감성 발라드의 여왕 이소라의 난 행복해가 차지했습니다. 1995년 12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기억 속의 음악 보물 만나보셨나요? 사실 90년대 중반은 그야말로 댄스 음악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차트에서는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 김원준 씨의 넌 내 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라드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 가수의 노래는 이소라 씨의 난 행복해 딱 한 곡밖에 없었고 모두 남자 가수의 발라드였습니다. 뱅크의 정시로 씨, 화이트의 유영석 씨, 그리고 김현철 씨 모두 유능한 싱어송라이터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이 활약해 주신 덕분에 90년대 가요계가 더더욱 풍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 팀의 노래들 나란히 들어볼게요. 먼저 뱅크입니다. 가질 수 없는 너.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화이트의 그대도 나 같음을, 김현철의 나를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팝송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빌보드 히트곡을 듣기 위해 주말 라디오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 시절의 감성 살려보면서 오늘은 1995년 12월 둘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소개해드립니다. 10위는 팝의 아이콘 제닛 잭슨의 리드미컬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곡이죠. Runaway가 차지했고요. 9위는 얼터너티브 락 발라드의 명곡입니다. 구구덜스의 Name.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에는 깊은 감수성으로 승부했던 마도나의 You Will See가 8위에 자리했고요. 90년대 R&B 제왕이었죠. 알켈리의 히트곡 You Remind Me of Something이 7위에 랭크됐었습니다. 이어서 6위는 그 당시 가장 힙한 걸그룹 TLC의 Digging on You. 영화 위험한 아이들의 사운드 트랙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와 반향을 이끌어냈던 쿨리오의 Gangsta's Paradise가 5위에 올랐고요. 이 당시 R&B와 힙합 비트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디바 머라이어 캐리의 Fantasy가 4위. 3위는 힙합 씬의 로맨틱 가이 LL Cool J의 Hey Lover. 2위는 자신이 직접 출연했던 영화 사랑을 기다리며의 OST였죠. 위트니 휴스턴의 Exhale. 마지막 1위는요.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세 개의 콜라보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맨의 One Sweet Day가 차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 12월 둘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전설적인 디바들이 연말 모임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여성 가수들을 모조리 만날 수 있었죠. 제닛 잭슨, 마돈나, 마도나, 휘트니 휴스턴, 거기에 머라이어 캐리까지
야, 이 조합, 이 차트 아니면 절대 영접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80년대부터 경력을 시작했던 마도나, 그리고 제니 잭슨, 휘트니 휴스턴의 저력이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다는 점도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90년대의 샛별, 머라이어 캐리였죠. 보이즈 투 맨과의 콜라보 원 스윗 데이는 빌보드 싱글 차트 16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90년대 최고의 노래가 됐고요. 머라이어 캐리는 90년대 내내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화제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원 스윗 데이 하고요.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엑셀까지 이어드릴게요.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맨이 같이 한 원 스윗 데이,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엑셀,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래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 가져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차트 만나볼 건데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00년대 보이그룹 히트곡 탑5입니다. 먼저 5위는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와 가사 때문에 수능 금지곡 반열에 올랐던 WS501의 You Are Man. 그 당시 소속사를 옮기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던 팀이죠. 신화의 Brand New가 4위. 3위는 짐승돌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2PM의 Heartbeat. 이 노래도 대단한 후크송이었어요. 슈퍼주니어의 Sorry Sorry가 2위. 그리고 1위는요. 내년에 완전체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빅뱅의 거짓말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 건데요. WS501의 You Are Man, 그리고 빅뱅의 거짓말. WS501의 You Are Man, 그리고 빅뱅의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끝곡으로 에이핑크의 몰라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토요일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무료할 땐 미려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